그럼 오늘은 진짜 와 이거 미국 놈들 이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사실 너무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정말 극도의 분노를 느꼈어요. 진짜 감정적으로 정말 대응하고 싶다니까. 아니 지금 댓글도 봐보세요. 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대응 수위가 어때야 하는가가 국민들이 다 지금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동맹 끈 차예요 지금 국민들의 네. 지금 이게 수준은. 우방이냐, 이딴 게 우방이냐. 도대체 우방을 이따위로 취급하는 국가가 전 세계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정말. 지금 미국이 적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취급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전쟁한다고 선포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어떻게 대합니까? 그렇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 난 최고로 그 편지를 아끼고 있다.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 네, 근데 어떻게 우방이라고 말하고 동맹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게 심지어 막대한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인질극을 펼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모욕적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경제학 교수가 만약 한국이 수백 명의 미국인을 사슬로 묶었으면 미국은 전쟁을 얘기했을 거다. 전쟁 났습니다. 네, 미사일 날려요 미국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이런 식으로 쇠사슬을 동원해서 체포를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을 쇠사슬로 묶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손만 묶은 것도 아니고 몸 전체와 발을 줄줄 묶어가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아프리카에 예전에 미국이 노예 잡아가지고 갔던 그 모습이 너무 형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취급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전쟁을 선포한 거죠. 우리를 아예 노예 국가, 속국을 취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이걸.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상식적으로 진짜로 불법 체류자라고 쳐요. 그럼 국내에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나라의 동맹이라면 고지를 내줘야지.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여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자. 누가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다 잡아가둬요. 그리고 추방시킨다고 하고. 네. 그리고 문제는 불법 체류가 아니잖아. 비자 문제가 애초에 본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초반에 여론이나 이런 데 물타기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금한 거는 참 잘못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가해자 옹호 논리, 피해자 때리는 논리 아닙니까? 근데 드러난 지금 상황에 따르면은 취업 비자가 있는 사람도 연행이 되고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연행이 되고 심지어 단속받는데 나는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여주는데도 그냥 연행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한국인이면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공장을 급습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의도가 점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는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 일자리를 한국인들한테 주지 말고 미국인들한테 줘라. 일자리도 미국인들한테 내줘야 되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은 기술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기술을 공짜로 교육시키는 걸 한국이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급습했다 이런 의도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일본이 그 관세 협상 마무리 지으면서 대미 투자 합의문에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문에 한국도 사인을 하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의도적으로 급습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질극이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인질 삼아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아주 추잡하고 저질스러운 의도를 가지고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영 의원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트럼프의 경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트럼프의 깡패짓이다.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깡패짓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방어를 하든가 저항을 하든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한국 기업이 110개가 넘게 되어 있고 현재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공장 뭐 등등 하면은 22곳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7천 명을 일을 고용하고 어떻게 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미국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는 지금 대응 이야기 앞에서도 좀 언급하셨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처음 뭐라고 말했냐면 필요하면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약간 요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되는 사람들이 문제되는 발언을 계속하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조현 외교부 장관 이 태도가 정말 미국
눈치 보기, 미국 심기 살피기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민 300명이 억울하게 체포돼서 구금됐는데 이 국민들을 구하는 것보다 긴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교부는 전력을 다하겠다. 어떤 일이 있는지 달려가 보겠다. 이렇게 말해야죠. 필요하면 가보겠다. 이런 발언들은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그 생각이 사태의 들어요. 심각성을 인지를 못한 거나 아니면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색이 띄었다. 저는 이건 크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네. 지금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니까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이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근데 표현이 너무 웃기죠. 그 대통령실 그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게 지금 미국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면요, 그 작가 하셔야 돼요. 표현력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풍부해요. 근데 명확하게 사실은 입장을 표명해야죠. 트럼프는 공식 사죄해라. 사과해라. 미국은 사과해라.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모욕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야 되는 네, 거예요. 이건 한국에게 치욕감과 모욕감을 의도적으로 안겨준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국제 관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의 위상을 완전히 뭉개버린 거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취급한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실제 위협 당한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쓰레기 같은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곰팡이가 막 피어가지고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곳에 구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열받는 게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띄웠던 것도 같은데요. 넘겨보세요. 네. 이런 모습들 보십시오.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이걸 보고 분노하지 않을 주권 국가의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식사도 빵 쪼가리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맨 처음에 면회도 안 시켜줬잖아요. 핸드폰이랑 다 취급하는 압수해가고. 진짜 반드시 사죄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요구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안 그러면요,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네 나라 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항을 안 하네. 역시 나한테 굽신거리는 나라네. 이렇게 무시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는 늘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협박하고 굴복하면 더 강하게 요구하고. 협박했는데 굴복하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게 트럼프의 방식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주한미 대사들이 조셉류 이번에 내보내자고 조치를 하든가 이런 대응들이 있어야죠. 네, 대사 조치 정도는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부 대응을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내란당 국힘당은 논외로 좀 입을 다물었으면 걔네는 좋겠어요. 진짜 네, 다물어야 진짜 돼요. 논외고요. 네. 한미 동맹이 절대 불변, 금과 옥조가 아니다. 사실 동맹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좋고 우리도 득이 있을 때 동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치욕감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굴종을 강요하고 있고 대놓고 강탈을 요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동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따위게 지금 동맹이냐?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소국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이고 케이블 타이에 묶여서 더럽고 불결한 구금소에 처박아 놔도 되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동맹을 절대 불변의 것으로 금과 옥조로 취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이라든지 존엄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네. 네, 강력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미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 분노를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건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자국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를 끓이고 계실지 얼마나 상상할 수가 걱정되겠습니까? 없어요. 일하러 간 사람이 갑자기 체포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다 받아야죠. 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굉장히 큰 거죠. 나 같으면 이러면 진짜 집에 보내달라고 할 것 같아. 간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합니까?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돈은 수조 원이 들어간 상태인데 그럼 어쩔 수 이 없지.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조선소도 지어주려고 하면 가야 될 사람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거기도 난리 나겠네. 네. 지금 한국의 그 대기업 관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관세를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 지어주러 공장 우리가 가지 짓고 말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관세를 맞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잖아. 이게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국 얘기를 요즘에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미국의 최근에 이제 경제 압박과 내정 간사 관련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서 가져오신 거겠죠? 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만 네. 좀 이제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일본이 사인했던 그 합의문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게 너무 약탈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765조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투자처는 미국이 정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투자할 곳을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무조건 765조 돈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돈 뜯는 거네요. 그냥 이게 합의라고 이게 할 것도 없어요. 삥 뜯는 거예요. 이게 700조 그냥 뜯어가는 겁니다. 나라 간의 합의문이 맞나요? 무슨 뭐 예금 통장에서 저축 통장에서 돈 꺼내듯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도 훨씬 쉽게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45일 이내 돈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관세를 더 높이 때리겠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의 대부분도 미국이 가져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러면 협상을 안 했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억 날라갔는데 이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소재도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잘- 이시바가 자기 소임 잘 다 됐네. 했다고 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합의문에 절대 쓰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네. 정부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합의했는데 지금 우리가 날라갈 건 아니잖아. 우리 정부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문은 절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그 미일 간의 합의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왜 협상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협상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랜만에 옳은 말 했어. 네. 조현이. 조현 외교부 장관 한번 오랜만에 박수. 오랜만에 옳은 말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상당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발언인 것 같고요. 정부가 이 압박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셔야 됩니다. 아, 어떤 좋아요.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국민들이 대응하면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미일 간의 그 합의문이 공개된 게 9월 4일이거든요. 그리고 9월 5일에 조셉윤 주한미 대사 대리가 등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셉윤은 빨리 추방을 하는 게 답일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협의를 맞춰야 관세를 15% 낮춰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문에 이거 빨리 봐라. 도장 찍어라. 노골적인 압박을 지금 한 거죠. 네. 너무 열이 받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산물 시장을 한국이 계속 지키고 싶어 하는데 디지털 분야랑 같이 시장을 개방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조셉윤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방비에 대해서도 GDP 대비 3.5%로 인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GDP 대비 5%까지 올리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5%까지 올리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지 않지만 대신 한국 국방비에서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공유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럼 국방비를 올린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원한다든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압박 아니겠습니까? 네. 용납할 수가 없죠. 이거를 이제 대사대리까지 등판시켜가지고 그 미국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장관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이 문제가 있을 거야. 논의해보겠다. 그렇지만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제 의견인데,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어가지고 요 의견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 이렇게 느릿느릿 가야 절대 트럼프랑은 어떤 합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줄수록 더 해달라는 놈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계속 의견을 내야 되는 걸 보세요. 국민들이 계속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요거 좀 여기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반발이 거세니까 요거 한번 논의는 좀 천천히 해보시죠. 이게 협상 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믿고 싸우면 왜 못 돼? 할 수 있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미국은 자기의 청구서를 가지고 우리 정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9월 5일이고 그 직후에 이민국 단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대리도 등판해서 압박하고 우리 국민들이 인질 잡아서 또 압박하고 이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한 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통상에 대해서 대사대리 따위가 뭐라고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좀 자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극우들도 지금
여기 진짜 너무 왜 좀비 떼들이 몰려 나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아니 이거 입국금지 처리를 해야지. 네, 아니, 이런 듣지도 자들이야말로 못한 그구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야말로 추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국 정치를 마음대로 주물락펴락하려고 하는 이자들이야말로 추방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자들이 지금 트럼프의 혁명 숙청 발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내란 청산을 공격하고 윤 어게인, 김건희 어게인 이런 걸 시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킨텍스에 열렸었던 그 극우 행사들에 참여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을 트럼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지금과 같이 행동한다면 미국이 옳은 일을 위해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윤석열 편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선거는 도둑 맞았다. 네가 뭔데? 내가 투표해서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네가 뭔데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의 선거가 도둑 맞았대요. 아니 미국 사람은 미국 선거나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왜 남의 나라 선거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스티브 배넌이 또 딸이 있어요. 음. 모린 배넌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도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빠르게 편집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윤석열이 탄핵되고 수감됐으며 그의 아내도 투옥되었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미군 기지를 침략했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이 여러분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의 사법부와 학교, 미디어 각 분야에 스며들었다. 이 사실을 널리 SNS에 전파해라. 아 나는 진짜 이 미국 극우들의 주장은 뭐 혼란스러운 게 지금 이게 미국발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주장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똑같잖아. 그럼 이게 서로가 서로의 뉴스만 보는 건가?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죠. 많은 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일치된 그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만 보는 거겠지? 미국 이게 아까 김상민이 얘기한 확증 편향이 이거야.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맞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게 진짜로 믿는 거 이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이 신이 나가지고 내란 특검 고발한다고 하고 뭐 여당 말 한 번 들어줄 때 야당 말 두 번 들어주는 협치를 해라. 뭐 거의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실제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이 극우 진영을 그 결집시키기 위한 영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의 이제 심리 쿠데타 아닙니까? 이건 일종의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 쿠데타예요. 쿠데타 세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타국에 들어와서 그 정부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보통 여기에 맞서 이런- 싸우라는 걸 선동하는 거잖아요. 내란을 선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전을 획책하는 거고.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보통 이제 국내 사람들을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야, 이 얘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이런 게 내정 간섭 어딨냐고. 가 너무 노골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안 되니까 미국 극우들이 와가지고 직접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 네. 극우 청년들을.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을 우리가 3년 동안 당한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게 되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여겨졌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맞습니다. 이거 정권 전복 시도잖아요. 그렇죠. 이 대놓고 하는 거야, 사람들 대놓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회랑 이 극우 세력들이 다 하나로 움직이면서 실제 정권 전복을 시도하는 그런 집회도 열고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